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어린이날.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꿈의 어린이들, 어린이날 참 우리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어린이날은 진짜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우리 손주들도 어린이는 지금 지난 나이인가요? 어린이. 어, 오늘 어린이인데 오늘 방송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어, 그 서울시장 때 만들었던 그 청계천을 방문해서 약 2시간 동안 산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월 15일 날 5월 15일 날 월요일이죠. 5월 15일 월요일 아침 오전 10시부터 한 약 2시간. 저도 청계천을 한번 가서 이명박 대통령을 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현대건설에 있을 적에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에 있으면서 뵙고 같이도 있어봤고 또 대통령 선거 때도 그쪽에 그 대통령 그 준비를 할 때 그때도 가서 뵙고 저녁 그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그 대통령 이나 시장 때 했던 일로는 첫 번째가 청계천 그를 개방한 거, 청계천을 만든 거. 여러분들 청계천에는 옛날에 전에는 제가 서울에 현대일 때는 그 고가도로가 있었습니다. 고가도로가 뭐 2층 그 고가도로를 저쪽 동대문 쪽에서 타가지고 고가도로를 타가지고 3일로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퇴계로 남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데도 있고 퇴계로 쪽으로 가는 데도 있고 이렇게 청계천 그 고가도로가 있었죠. 그 고가도로 있기 전에는 그 청계천이 그 자연 개천이 될 때는 온통 다 썩어서 아주 썩은 냄새가 났었습니다. 그때 아주 거기가 뭐 그러니까 그 당시엔 뭐 쓰레기도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뭐 어떤 경우에는 정화조에 넘쳐가지고 정화조도 물도 흐르고 그래서 온통이 시커멓게 썩어서 썩은 냄새가 아주 쿨쿨 났습니다. 그런 개천을 이제 복개를 했었잖아요. 여기 그 위에를 덮었잖아요. 복개. 덮으니까 냄새는 좀 덜 나긴 했는데 그 청계천은 완전히 버렸죠. 그래도 그 위에다 또 복개하고 또 이제 고가도를 놓기 시작했죠. 또 다달이 이게 서울에 차가 밀리니까. 그래서 근데 고가도를 다 때려 부시고 복개한 걸 다 뜯어내고 다 그 준설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청계천을 그렇게 공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서울 시민들이 청계천을 이렇게 가셔서 거기서 물에서 노는 고기들도 보고 또 그 물들도 좀 이렇게 깨끗한 물이 흐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그 김두한 그 저기 김두한 그 씨가 그 종로에 그 일제하실 때그 깡패로 있을 적에 청계천이 그 집 없는 애들 고아들이 많이 살고 있던 청계천 그 뚝박촌 뭐 여기 저 무허가 집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저 어릴 적에도
뭐 그런 걸 많이 봤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주 깨끗한 청계천을 만들었습니다. 뭐 청계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서울의 뭐 중랑천도 아주 깨끗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들이 물고기가 막 이렇게 다니는 것을 이렇게 실제 보여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이후에 뭐 사대강을 만들었잖아요. 사대강 만들어 놓고 나서 문통정부 때 그렇게 사대강 때려 부시려고 그러고 뭐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사대강이 있어서 농사 짓는 분들이라든지 지금 전라도에 가물어 가지고 지난번에 물이 없을 적에 그 사대강이 없는 지역은 그 물 식수도 없으니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물 관리를 잘하는 것은 어, 정치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치수 관리가 중요하죠. 농사 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계양에서 농사를 질 적에 농토는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땐 수리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천수답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양에서 흐르는 계양천에 그 개천을 그냥 우물같이 깊이 팝니다. 그래서 거기 물이 고이면 그거를 그 물을 퍼서 뭐 기계도 없으니까 물을 퍼서 논에 모를 내고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했습니다. 이렇게 산발이 같이 나무를 갖다가 세 개 걸어놓고 그래야죠. 그 두레박으로 물을 이렇게 푸잖아요. 그게 두레라고 그랬었는데 두레박으로 이렇게 딱 물 푸. 그래서 치수는 참 중요합니다. 4대강 홍건을 그 해는 걸 또 돈을 들여서 때려 부시려고 했던 문통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4대강 때려 부시려고 하고 탈원전해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멀쩡한 거 갖다 중지시키고 폐지시키고 그래 놓고는 그냥 LNG 그 가스 발전기 만들어서 지금 가스 값이 올라 가지고 지금 이 원자력 발전소에 비해서 단가가 얼마나 비쌉니까? 몇 배가 비쌉니까?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소는 한 1kW당 50원 정도 만드는데 그거를 270원 주고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LNG는요. 그러니까 지금 LNG가 가스가 값이 올라가니까 발전량 저기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자가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한전의 적자가 수십 조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통 정부는 온통 이북에 대해서도 맨날 평화타령만 하고 뭐 제대로 뭐 하나 만든 것도 없고 이북에는 핵 만들고 미사일 개발하고 ICBM, LCBM 다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근데 이 좌파 정부들은요 제대로 국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없으면서 우파 정부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흔들고 깎아내리고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여러분들 그 소고기 집회 시위할 적에 그 미국산 소고기 수입하는 거 그 고기를 먹으면 머릿속에 둥숭숭 구멍이 뚫린다고 이렇게 난리치고 이렇게 광화문에서 데모 집회 촛불 시위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인간들 다 지금 책임집니까? 머리가 숭숭 뚫려 다 죽었어요? 좌우간 이 좌파들은 국가 미래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하진 않고 보수 정부에서 잘하는 것 갖다가 그냥 헐뜯고 때려부시고 그거 갖다가 엎어버리려고 하고 이러는 좌파 정부들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 아이고 이게 나라가 어찌다 말이죠. 이게 국민들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 국민. 여튼 이명박 대통령은 뭐 머리가 좋은 양반 아닙니까? 특별한 양반. 이제 아마 건강을 어느 정도 찾아오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좀 그 해외도 다니면서 미국의 대통령들 같이 좀 연설도 좀 하고 그 강의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앞으로 살아계시는 동안에 세계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 국내 경제 발전을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노하우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 15일 날 오전 10시쯤 청계천을 산책을 할 예정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반갑게 기쁘게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예, 부인, 부인과 부인도 뭐 아직 젊으시네.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80이 넘어가는데 아직 뭐 얼굴이 깨끗하시네. 다행이십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15일 청계천을 방문해 약 2시간 동안 산책을 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오는 15일 10시 청계광장부터 청계천을 따라 마장동까지 약 2시간 동안 산책할 예정이다. 의료진의 조언을 바탕으로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으로 조정했다. 청계천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당시 복원했다. 대통령 당선에 영향을 준 대표적 치적으로 꼽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 청계천 복원을 담당했던 서울시 공무원들, 옛 이명박 정부 인사들도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주호영, 이달곤, 권성동 의원 등에게 참석 여부를 타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청계천 나들이는 지난해 12월 28일 사면 복권 후 천안함 묘역 참배와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연의 연극 파우스트 관람에 이은 세 번째 공개 행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4대강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여러분들 자꾸 뭐 대통령들 한 거에 대한 비교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지난 그 문통 정부 때 뭐 지금도 뭐 양산에 가서 책방을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무슨 수천 명이 뭐 왔다 가니 뭐니 그랬는데요. 문통 정부가 한국 그때 대통령 5년 동안에 국가 민족을 위해서 해놓은 게 뭡니까? 어느 분들 좀 나를 갖다 좀 이해, 내가 모르는 게 있는가 싶은데요. 뭐 해놓은 게 무엇인가를 한번 저는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그래도요, 국가를 위해서 아주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을 만들고 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망그러뜨리지나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저 편갈라서 좌파 우선 우파는 무슨 극우 단체, 극우, 뭐 친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난 그 문통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신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문통은 정말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헌거 없어도 그래도
몇 가지는 그래도 남겼어야 되잖아요. 그때 무슨 경제를 일으켰습니까? 맨날 기업하고 싸움이라고 삼성의 이재용 영창에 잡아놓기라고 말이죠. 여러분들 솔직히 냉철히 한번 판단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남긴 게 뭡니까? 뭘 했습니까? 난 도대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난 도대체 문통이 일으켜 놓은 것이 무엇인가를 나는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양심을 좀 다시 좀 되살려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잘하는 거 있으면요. 비판하지 말고 그저 입 다물고 있든지 아니면 칭찬해줘요. 어차피 누구든지 뭐 천년 만년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저 100세도 안 돼가지고 저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럴 때 남기는 게 뭡니까? 뭔가를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옛말에 호랭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문재인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문재인이 그냥 문재인이라고 말이죠. 이재명의 취지하는 개딸들은 이재명이고 아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잘 공통적으로 잘 해놓은 게 무엇입니까? 아니 잘 해놓은 게 있으면 그것 좀 저한테 설득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는 여지껏 살아오면서 모든 대통령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부터요. 여러분들 이승만 대통령 봤습니까? 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인천 자유공원에 재물포고등학교에 있는 데 와서 그쪽에 연설을 할 적에 난 그 위에 자유공원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과 그 연설은 말씀을 듣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원 되는 사람들 이승만 대통령 선거 때 그 당시에 그 본분들 지금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승만 대통령 그냥 헐뜯고 박정희 대통령 무슨 독재자라고 헐뜯고 박정희 대통령은요 세계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세계. 김대중이 노무현 문재인하고 비교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좌파들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차려요. 이북만 바라보고 이북만 쳐다보다가 개꼬랑지 됩니다. 개꼬랑지. 이북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저 그냥 이북의 국민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서 그냥 탈북하는 사람 나오고 또 잡아다가 놓고는 정치 수용소에다 잡아놓고 말이죠.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지금 유럽에서 탈북을 뭐 몇백 명이 했다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근로자들 여성 남성들 탈북자가 수십도 없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가 그런 탈북자들도 전부 걷어들여서 전부 다 모아서 한국으로 정착시켜서 이 좌파를 밀어내는데 앞장서게끔 해야 됩니다. 이 좌파들이요 개뿔도 이 공산주의에서 모르면서 말이죠. 무조건 그저 이북하고 막 간첩이 생기고 말이죠. 이 좌파들 완전히 한국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걸 밀어쳐버리는 것이 이 나라 미래를 보장받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때 청계천을 복원하는 거기를 산책을 하신다고 그래서 거기를 가시는 모습이 그게 건강하시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가를 위해서 많은 많은 조언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좌파들도 좀 한 수 배워요.
모르면 좀 배우라고. 이 종북들 정신 좀 똑바로 차리라고. 여러분들 그 지금 현재 대다수에 있는 양반들 옛날에 청계천 청계천 그 개천을 그 복개했을 적에 복개 전에 청계천을 보신 분들 누구 있습니까? 개뿔도 모르면서 말이죠. 그 청계천이 그 썩은 개천이 말이죠 복개를 해서 덮었다가 다시 그걸 다 뜯어내고 위에 고가교도 다 뜯어내고 지금 맑은 물이 흐르는 서울의 심장을 흐르는 그런 개천을 만드신 분이 이명박 대통령 아닙니까? 그만큼 선견지명이 있어요. 물론 그거냐고 돈도 많이 들어갔죠. 그러나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는 미리 일찍이 만들어 놔야 후대들이 그것을 즐기고 사용하고 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좌파 정부는 이 나라의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조치보다는 무조건 이북에 대해서만,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냥 반일. 일본한테 사과해라. 뭐 이달 7, 8일께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올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뭐 사과를 받았냐, 사과해라 뭐라. 사과는 매번 언제까지 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본이 그 전에 힘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멍청하고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도 그 당시 왕조 시대 때 힘이 없고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당한 거 아닙니까? 그냥 완전히 두 손 놓고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당한 게 아니라 중국도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습니다. 중국이 완전히 일본한테 당했죠.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뭐 베트남도 그렇고 동남아 쪽에도 그랬죠. 근데 중국에서 여러분들 지금 그 역사 아십니까? 중국에서 일본 보고 사과해라, 보상해라. 여지껏 한 번이라도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왜 중국이 안 하는지 아세요? 중국을 안 하는 이유는요, 한국에 이게 하는 거를 보면서 참 꼴불견이다. 내내 조상들이 정신 차리고 외침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만든다든가 군대를 양성한다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서는 맨날 지들끼리 갑눈을 박 당파싸움만 하고 하다가 일본에서 침략당했는데 그쪽에 또 일본 편든 사람도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제대로 치유를 안 했기 때문에 일본에 침략해서 그 큰 나라가 그냥 당해버렸어. 근데 지금 일본 애들 그 조그만 손바닥만한 그 일본한테 내 사과해라, 내 보상해라, 그러면 자존심 상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꼭 잘 들으셔야 돼요. 자존심 상한다 이거예요. 세계 지금 현재 자기네가 무슨 1등국이냐 미국이 1등국이냐 서로 이렇게 하는 큰 떵땅덩어리 갖고 있는 중국이 쬐그만 그 섬나라 일본한테 내 사과해라, 보상해라,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역대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침략당하고 당했는 그런 걸 갖다가 뭘 잘했다고 뭘 자랑스럽고 내놓냐 이게야. 뭘 얘기하냐 이게. 뭘 자랑스럽게 그런 얘기하냐 이게야. 침략당하고 거기에 대비하지 않아 가지고 거기 고생하고 말이야. 중국은 한 50년 침략당했어. 50년. 근데 조상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 옛날에 그렇게 된 걸 갖다가 지금은 참 침략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되지. 지금 와서 조상들이 해온 걸 가지고 네 보상해라, 사과해, 왜 사과해, 사과 안 해, 왜 안 해. 이게 병신 멍청한 짓이라 그런 얘기예요.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국의 자존심에 상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좌파들, 종북 세력들 계속 일본한테 할 일을 그저 할 거 없으면 그냥 일본한테 사과해라, 뭐 보상해라, 사과해라, 보상해라. 윤미향 같이
그 제대로 똑똑하지 못한 여자들 말이야. 네? 그저 음? 정신대에 있었던 양반들 그 할머니들한테 그냥 돈이나 뜯어내서 쓰고 뭐하고 일본한테 계속 떠내고 막 뜯어내고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사과해라 해라. 나 7일 8일 기시다 총리가 오면 저 좌파들 또 서울에 와서 데모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좀 많이 좀 대학 물도 먹고 공부도 하고 뭐 세월 이렇게 살았으면요. 좀 사람들이요. 좀 격식이 있어야 돼요. 중국 보내니까요, 중국. 여러분 한 번이나 지금 사과해라 보상을 한 적이 있냐고요. 안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요. 조상들이 그렇게 버려놓은 거 그런 가슴을 넣고 앞으로는 외침 당하지 말자. 외국한테 이제는 앞으로는 뭐 무력으로 당하지 말자. 그런 걸 갖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부강시키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옛날에 얻어 터진 거 너 왜 때렸어? 그래 아버지가 그런 거 할아버지가 그런 거 아버지 때에서 너 왜 때렸어? 사과해. 아들 되어서 또 너 사과해. 손주 때 가서 또 사과해. 뭐해?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일본에 침략당한 건 제가 몇 번 얘기합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담아놓고 외침에 당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도 이룩하고 그다음에 외침에 당하지 않도록 이 군대도 양성하고 또 무기도 만들고 그래서 튼튼한 국방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놓고 지금은 거기 있는 좋은 아이디어, 좋은 기술은 우리가 배워오고 우리 것도 전해주고 서로 무역도 팔고 사고 아이들도 서로 왕래하면서 그저 이웃사친 것이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요. 저 이북에는 김정은 일당들이 더 무섭다니까 더 문제라니까요. 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요. 쭉 들으시면 국가관이 무엇인지를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무슨 어디서 단돈 일어난 분도 지원받고 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광고나 홍보비 받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 신청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방송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 거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모르는 건 공부를 해서라도 나 이 방송을 듣는 사람한테 그거를 좀 베풀자. 그걸 전해주드리자. 그런 뜻에서 이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지 이명박 대통령 말씀을 하다가 이렇게 딴 들어갔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건강하시게 그 좋은 두뇌 좋은 그 머리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많은 글도 남겨주시고 또 많은 연설에도 하고 강연회도 좀 하시고 대학교에 가서 강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 지식을 다 쏟아놓고 그래놓고 하늘이 부르면 하늘 나라로 가시는 것이 그것이 인간으로 사는 보람이 아닌가 의무가 아닌가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 소식이 있던데요. 여러분들 비 피해 없이 지내시고 하루 보람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